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국비 9조 5천억 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국비 확보전에서 목표액을 달성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정부 예산안에 도 현안 사업 관련 국비를 반영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으며 그 결과 올해 국비보다 4,900억 원가량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반도체 핵심 전략 사업과 주요 SOC 사업 등 신규 사업에 예산이 마련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게 됐는데요. 모쪼록 도의 비전이기도 한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이 탄탄하고 체계적으로 실현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장식한 가장 핫했던 이슈부터 사건, 사고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수민입니다. 내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가장 낮은 4급으로 전환됩니다. 이제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가장 큰 변화는 일반 환자들의 검사비가 유료로 바뀌고 치료와 생활지원 등 지원책이 축소됩니다. 일반 환자군이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으면 6만 원에서 8만 원,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면 2만 원에서 5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모두에게 지원되던 입원 치료비는 앞으로 중증 환자만 받을 수 있는데요.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유급 휴가비 등도 중단됩니다. 반면 그대로 유지되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의료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필수로 유지되고 먹는 치료제 무상 지원 역시 당분간 유지되는데요. 백신 또한 당초대로 연 1회 접종하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 지금 경계심을 늦출 순 없겠죠. 마스크 착용, 30초 이상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앞으로도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강원자치도가 1989년 이후 가장 많은 인구 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통계청 인구이동 현황 작성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인데요. 지난해 도내 순유입 인구는 총 7,49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데요. 통계 자료를 보면 중장년층에서는 활발한 인구 유입이 일어났지만 강원자치도를 빠져나간 연령층 1위가 10대와 20대 청년층이어서 연령별로 유출과 유입의 차이가 확연하게 엇갈렸습니다. 도내 유입 인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고령화 지역 또한 늘고 있어 젊은 층의 인구 이동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청년들의 유출 원인으로 근로소득 격차와 일자리 부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청년층 유출을 막고 더 젊은 강원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과 근무 환경 개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추석 기차표 사전 예매가 지난 29일 시작됐습니다. 코레일은 현장 발매 없이 31일까지 100%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비대면이 익숙지 않은 노인들은 예매에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코레일 측이 29일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해 전체 좌석의 10%를 우선 배정했지만 키오스크 사용을 어려워하는 노인들에게 온라인 예매는 쉽지 않은 장벽이었습니다. 오는 31일부터는 현장 예매가 가능하지만 이용객이 많은 구간은 선예매 기간에 매진되는 경우가 많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강원 지역의 노인 10명 중에 9명이 온라인 스타권 예매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정부와 취약계층을 위해 역마다 안내문을 붙여 사전 예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더불어 예매를 하지 못한 승객을 위해 31일 오후 3시부터 잔여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수민이었습니다.
네, 생방송당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화제 대상을 주민에서 들여다보는 주민사이드 시간인데요. 오늘 모실 분은 취임 이후에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 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장으로 취임해서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권호강 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6월 1일에 취임하셨고 무엇보다 11대 원장이시면서 제1대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장이 되셨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어떤 곳인지와 함께 취임 소감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 초대 경제진흥원장이라고 합니다. 다소 어깨는 무겁지만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은 도내의 중소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수출 다변화나 수출 상품들이 많은 나라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업무와 또 도내 상공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시장, 또 골목 상권, 전통시장 활성화 등의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창업기업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창업기업이 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업무를 하는데요. 특별히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의 지원을 받아서 정책적인 지원을 받고 저희들이 실행하는 기관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내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과 함께 성장하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취임하시자마자 변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셨고요. 취임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업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더불어서 지난 3개월간 어떤 부분에 집중하셨는지와 함께 어떤 리더십으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신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부임하면서 취임식을 해야 되는데 예. 취임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어서 취임식은 하지 않고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형식적인 것은 탈피하고 최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금융기관에서 30여 년을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이 4기업 이상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주는 업무는 당연한데 루틴한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통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 직원들의 애로, 그리고 더 큰 경제진흥을 위해서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많이 좀 가졌었습니다. 특별히 기업에서 배운 것은 늘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존 코터의 변화 혁신 단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원장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비전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전 TF에서는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어려움, 나아가야 될 방향, 업무 개선점 등을 아낌없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많은 의견들이 들어왔고요. 심지어는 자기 캐리어 패스 등 개인적인 의견까지 많이 주셔가지고 향후에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업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중에서 근자열 원자래를 배웠습니다. 섭공이 공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정치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자께서 근자열 원자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 해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고객입니다. 그래서 그 고객들인 직원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함께 동행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2차 고객인 강원특별자치도의 공무원들과 또 유관기관들과도 관계를 같이 해서 최종 고객인 도내 기업들이 그들의 애로사항과 성장하는 모습이 한 번에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농명이라는 것을 직장 선배한테 배웠었습니다. 사슴 녹자의 울명자입니다. 사슴이 맛있는 것이 생기면 울음으로써 동료들을 불러 모은다고 합니다. 그 농명 정신을 잘 실천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임현사능 세종대왕의 인사 정책입니다. 맡길 임자, 어질 현자, 일사자,
능사 능자. 그래서 현자에게는 일을 맡기고 능자에게는 일을 시킨다라는 것처럼 인사를 적재적소에 좋은 인재가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도전 정신입니다. 1415년 포르투갈의 에니크 왕자는 동쪽에 이슬람 세력이 막혀 있어서 인도와 동아시아에 만난 향료들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개척 정신으로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 인도와 아시아에서 많은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처럼 현재 엔데믹 시대의 강원 특별자치도는 무늬만 자치도가 아니라 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근무하는 분들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듣기 때문에 다소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있었던 저는 그러한 정보들을 자주 공유하고 직원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독서 토론회나 또 유명한 저명 인사들을 모시고 강연회 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진흥원의 올해 중점 사업 보면은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이자 지원, 소상공인 수출 마케팅, 소담스퀘어 운영, 상권 활성화를 주요 사업으로 꼽아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제일 큰 업무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가 큰 자금을 지원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예. 중소기업들이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이나 또 기업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가 꽤 높습니다. 특히 요즘은 고금리 시대이라서 이자가 6%, 7% 매우 높은데요. 이러한 이자 지원부터 또 2% 내지 3%까지 여성기업, 도내 향토기업 등의 지원을 도에서 받아서 저희가 나누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담스퀘어라는 것은 중소 유통기업들이 판매망이 적절치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소담스퀘어 현장에서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함으로써 즉석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 수출 마케팅을 위해서 해외 바이어들과 연결을 해서 그분들이 저희 강원특별자치도의 상품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앞으로 관광 웰리스 김진태 강원 특별도지사님께서 2032 발전 전략을 어필하셨는데요. 특별히 이제 관광 웰리스 산업을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강원도의 인구가 200만이 넘도록 한번 해보자라는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에 발맞춰서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도 우리 도내 기업들이 관광 웰리스적인 측면에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태종 임금께서 스승인 원청석 선생님을 찾아서 왔던 곳이 유서 깊은 우리 횡성에 있는 태종대라는 곳입니다. 부산에 있는 태종대와 이름이 똑같은데요. 이 태종대에 1415년에 찾아왔는데 원청석 선생님이 끝까지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갔었습니다. 이러한 유서 깊은 곳을 잘 알리고 또 그러한 곳에 웰리스 시설을 갖추고 그런 웰리스 시설들과 함께 다른 타도에서 또 해외에서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아올 수 있도록, 물론 이제 관광국과 함께 협조해야 되는 사안입니다만은, 그리고 그러한 관광 웰리스 시설 앞에는 저희 도내 기업들을 유치해서 홍보관도 만들고 실제 물건도 매매가 이루어져서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웰리스 관광 개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원장께서 인문학에도 해박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고부가 가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구상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일이 인문학인데요. 네. 그러한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강원도는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경복궁, 서울과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임금들과 또 유명한 인사들이 다녀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강릉에 있는 오죽헌은 율곡 이희 선생님께서 그 이념적인 철학을 완성시키는 그 토대가 되었던 지역입니다. 또 DMZ 접경 지역도 있고요. 이러한 천혜의 환경 그리고 인문학적인
지역을 잘 가꾸어서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특히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일념으로 직접 현장 방문해서 사업에 활용할 우수 사례 발굴에도 관심을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원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 기업 현장 찾아다니는 시간이 좀 많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떠셨어요? 발로 뛴 만큼의 결과물이 좀 있으셨습니까? 네. 예. 뭐 제가 제 예. 입으로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좋지 예. 않은 것 같고요. 네. 부임 이제 6월 1일 날 취임을 하고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진 끝에 결국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기업을 직접 만나고 소상공인을 만나고 전통시장 또 골목 상권을 직접 방문해 보는 것이 최고의 답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두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대화에 있는데 강원도의 특산품이 돼 가고 있는 장례삼, 이것을 이제 산양삼이라고 합니다. 기를 양자를 써서 산양삼이라고 하는데 그 산양삼에서 좋은 물질을 추출해서 두유를 만들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마스크팩을 만들고 화장품을 판매하는 화장품을 만드는 원료를 만드는 그런 우리두라는 회사에 갔었습니다. 대학생이었던 분이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7명의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들을 취직을 시켰습니다. 온색 가세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10번에 걸쳐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제도적인 것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예.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그래서 빵을 잘 만들어서 예. 실제 유명 대기업, 유통기업에다가 납품까지 했습니다. 예. 9번 찾아갔는데 되지 않아서 10번째 만에 만들어냈고요. 예. 인력 창출이 12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러한 기업들을 자주 방문하면서 현장에서의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요. 나노인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흥원면에 있는데 나노인텍이라는 회사는 원래 분리막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파쇄하고 또 분리하고 하는 건데 예. 그 분리하는 기술이 그 2차 전지에 양극과 음극을 사이에 분리막을 설치해서 이 배터리를 완성하는 건데요. 그 나노인텍의 이 기술이 LG엔솔 또 국내 대기업들과 연결이 되어서 흥원면에 또 제2의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1991년에 창업했으니까 근 30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과 또 도 공무원들께 건의해서 새로운 정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그런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장 모비면서 기업인이라든가 소상공인들과 소통도 하고 또 한적한 현안도 챙기시고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도민들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도 계속해서 실천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말씀 네. 좀 해주실까요? 네, 기업에 있을 때 축하 인사로 저희가 난을 보내기도 하고요. 네. 또 화분을 보내기도 하는데 실제 이러한 난을 가지고 와서 그 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좋은데 네. 이왕이면 2차, 3차적인 봉사활동을 좀 해보자 그래서 저에게 축하 난을 보낸다는 분들에게 쌀 화환을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냐 그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예. 한 440kg 정도의 쌀이 들어왔습니다. 원주 밥상 공동체라는 곳에서 어르신들을 매일 점심시간마다 식사 대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그날 찾아뵀을 때도 대략 한 7, 80여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다 저희를 키워주신 제가 예. 고향 강원도에서 이렇게 성장해서 서울에서 강원도에 다시 올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신 분이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고 지금 현재는 또 식사도 혼자 하시기는 어려우니까 밥상 공동체에서 식사하게 되었는데 340kg의 쌀을 전달하고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예. 그분들께 어머니가 자주 불렀던 노래도 좀 불러드리면서 재밌는 시간을 좀 가졌었고요. 영월 상농업이 있습니다. 지금에는 1000명이 갓 넘었는데 995명까지
과거에 영화로웠을 때는 한 3, 400만 명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1,000명이 안 되는 아주 작은 기업, 작은 동네입니다. 예. 거기에 이제 70세, 75세 이상 된 선배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대부분 혼자 기니를 해결하고 있다고 해서 그 영월 산업진흥원장께서 요청을 해서 100kg 쌀을 예. 가져다 드려서 마음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예. 이러한 그 사회 봉사 활동은 기업에서 있을 때 배웠던 것인데요. 특히 지난 7월에 많은 장마가 강원도를 덮쳤습니다. 예. 또 태풍도 최근에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진흥원 주변을 다니면서 미리미리 좀 체크를 했고 또 비가 오고 난 뒤에는 원주천, 우산천 등을 다니면서 쌓였던 여러 가지 부유물들 청소도 해주고요. 또 시청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서 봉사활동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간식거리도 좀 사서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역사회 역할을 사회 봉사활동 또 ESG 경영을 통해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지역 소멸에 대한 대응과 관련돼서 해법을 간략하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2022년 작년에 인구 소멸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서 내놓았습니다. 지방균형발전법이 올해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과된 법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은 지금까지 도에서 지원해 준 것만 주로 실천하고 네. 행동했었는데 그래서 예산이 한 7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비도 저희가 좀 타서 자생력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23년 동안 꽤 많은 노하우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국비들을 신청을 해서 네. 지방 소멸에 좀 대하여야 되는데요. 근본적인 제 생각은 결국은 기업이 성장해야만 근로자가 생기고 근로자가 생겨야 또 주변에 슈퍼도 가고 세탁소 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들의 자녀가 태어나서 강원도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김진태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200만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방 소멸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잘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즉 공부를 잘 시켜야 되겠다라는 학부모들의 의지를 담아서 네. 수도권으로 떠나는 학생들을 먼저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도 교육관님과 또 만남의 시간이 있었을 때 특별히 문화, 예술, 체육 등 활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그들이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또 해도 좋겠지만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서 지금 공교육은 획일화된 교과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컨대 주문진이나 고성,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지역에서는 해양 스포츠, 또 태백산맥을 근간으로 하는 스포츠, 또 원주, 춘천, 홍천 이런 곳은 바이오 헬스고 예. 또 폐강 지역에서는 그들 나름대로 또 DMZ 지역에서는 또 그들 나름대로에 있습니다만은 강원도는 과학고등학교, 외고 요정도 또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아주 작은 사립학교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을 잘 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 정책도 좀 다변화해서 예. 미국의 차터스쿨 그래서 공교육이 자율형 학교로 좀 바뀔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런 건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적 소멸을 막고 지방 분권화 시대에 경쟁이 있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고향이 강릉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누구보다도 또 강원도를 향한 애양심이 강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출향도민들의 모임입니다. 강원도민의 중앙회 부회장 맡고 계시고 강원도 범국민 추진협의회 운영위원을 맡고 계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하는지와 출향민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원장님? 네네.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생하기까지 제일 중요한 것은 강원특별자치도 그 김치대 도정에서 예. 중심을 잡고 법안 개정에 최선을 기울인 것도 있고 또 출향한 도민들이 지역에서 재경 혹은 제주도 포함해서 울산 다 전국에 다 산재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을 총괄하는 도민회 주항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 도민회 주항회 부회장 역할을 그동안 하면서 강원도를 키워준 만큼 또
처음에는 이제 강릉 고향을 위해서 활동을 좀 했었는데 예. 그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강원도 전체적인 성장을 위해서 출향민들을 서로 모으고 그런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1년에 50만 원씩 회비를 내라 그러는데 봉급을 타는 저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아내에게도 숨기고 제가 사비를 털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엔 그러한 도를 지원해 줄 수 있고 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그 도민의 주항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5월 25일 날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될 때 또 가서 다들 같이 활동을 했었고요. 네. 그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의미를 조금 부여하자 그러면 사실 주항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강원특별자치도는 그대로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니냐. 민족의 젖줄 또 대한민국의 허파, 심장인데 그 허파 심장이 파괴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5월 25일 날 법안이 통과되는 중에도 어떤 국회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백두대간 보호법과 상수도법 등은 상수도구역특별법은 통과되지 않아서 잘 지켜질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만은 그 외에 난개발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라는 연설을 무려 한 5분 정도 하더라고요. 예. 제가 매우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암화 노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들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위에 앉아있는 부처처럼 노인의 형국으로 크게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는 도민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시기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자기의 재산권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 정보나 SNS를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재산권의 침해를 당하는 도민들에게는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그러면 중앙에서도 이러한 도민들이 민족의 젖줄이고 허파고 심장인데 그런 역할을 해주는 강원특별자치도에게 뭔가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81개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는 84개 법안밖에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300여 개 이상의 법안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백성들, 도민들이 그들의 재산권이 지켜주고 또 이런 천혜의 자원 환경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가 또 잘 지켜지기도 하고 우리 도 와서 보니까 공무원님들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고 또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그분들도 다 지킬 것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강원특별자치도에 좀 맡겨주시고 주항이나 이런 강원도의 한강, 백두대간에서 혜택을 받는 분들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자주 오셔가지고 좀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 분위기 좀 바꿔보죠. OX 퀴즈를 통해서 원장님의 생각과 바람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앞에 그 OX 편말이 있는데요. 네네.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카메라를 향해서 O 아니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부연 설명은 답변이 다 끝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네. 네, OX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금융 전문가보다 경제진흥원장 자리가 적성에 맞다. 네, 옵니다. 맞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경제진흥원 어느 지역보다 키울 자신이 있다. 네,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른 누가 와도 진흥원 원장은 나보다 못할 것이다. 그것은 뭐 세모가 없으니까 X로 하겠습니다. 세모도 있는데요. 세모도 가운데로 날로 드시면 세모인데 세모를 네네, 하시겠습니까?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네, 세모로 하겠습니다. 네네네. 겸손의 말씀이셨고요. 향후 펼칠 사업들 모두 성공시킬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 네, 그것은 O로 하겠습니다. O로 이거 하시겠고요. 너무 좀 건방진데요. 진흥원장 임기 2년은 너무 짧다. 연임에 도전하겠다. 네, X.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다 해주셨고요. 이제 정리 말씀 좀 드려야 될 시간인데 앞으로 원장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신지 마지막으로 바라는 점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시간 관계상. 역시 직원들과 함께 소통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을 직원들이 다 실천하고 있고 예. 또 도에 경제진흥을 하라는 특명이 있기 때문에 네. 도에서 하는 내용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소통 잘하고 특히 우문현담 현장에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민사회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취임한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권호광 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열정만큼이나 강원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요. 멋진 활약 펼칠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 30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